네, 안녕하세요. 토막토막 시청자 여러분. 토막수 남승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우리 토막토막 경제가 드디어 1,000뷰를 넘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또 이 추세가 증시에서 전기차가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회수 한번 펌프 좀 받아볼까 해서 오늘의 주제는 전기차를 들고 왔습니다. 와우. 요즘 코로나19로 실물 경제가 어려운데 금융시장 상황은 사실 좀 많이 다릅니다. 증시에서는 거의 지금 연일 상한가 가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뉴욕 증시에서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뭐길래? 전기차 하면 이 테슬라라는 기업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의 시가총액 5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도요타 등 6대 자동차 메이커보다도 더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회사 한 곳의 시가총액이 토요타, 현대기아차 이런 회사들 6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 24일 현지 시간이죠. 시가총액 5천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하루 사이에만 320억 달러 불어난 5,26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5,264억 달러 실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584조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테슬라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실까요? 테슬라라는 회사가 생긴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 7월 1일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몇몇이 모여서 만든 회사라고 되어 있네요. 이 회사의 그 사업 분야는요, 자동차 제조가 주력인데요. 그러나 또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에너지 생산과 저장 장치도 테슬라의 주요 사업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에 비해서 테슬라의 매출액과 어떤 이익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매년 성장하는 회사인 것은 맞는데요. 작년 매출액이 245억 달러 정도 된다고 되어 있네요.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뭐가 있냐면요. 작년까지요. 한 푼도 순이익을 올리지 못하는 완전 손실만 보는 회사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요. 1372억이네요. 아까 테슬라가 240억 달러 정도였죠. 거의 테슬라보다 돈도 5배는 GM이 더 잘 버는 셈인데 말이죠. 그런데 시가총액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 이유가 뭘까요? 특히 순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와 그 GM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까지 마이너스 적자 내는 기업이었다고. 그런데 GM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벌써 67억 달러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자, 그런데 이 GM보다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더 선호하고 비전 있는 회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테슬라 하면 전기차. 그럼 이 전기차가 테슬라가 가져온 전기차 붐이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강력한 제조업이라는 것이죠. 제가 산업연구원에 있는 자료를 간단하게 살펴보니까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으로 매출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고 1천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제조업이다. 자동차 산업을 보유한 국가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제조업이 바로 자동차 산업이고요. 각 나라에 있어서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입니다. 유럽과 미국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주가 이 자동차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유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독일, 유럽의 최대 경제 강국이죠. 2030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연기관이 뭘 뜻하냐면요. 휘발유, 디젤 이런 그 화석연료. 그럼 독일만 이런가요? 아니죠. 프랑스는 2040년부터 계획하고 있고요. 영국은 2040년으로 계획했다가 2035년부터 금지하겠다고 5년 더 앞당겨 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유럽에서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그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하겠다. 그리고 퇴출시키겠다. 이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미국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경제 규모가 거의 우리나라랑 맞먹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경제력이 큰 주 중에 하나거든요. 놀랍게도 이 캘리포니아에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2035년부터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2035년부터는 아예 못 팔고 2035년까지 계속해서 내연기관 판매를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캘리포니아는 바로 이 규제 때문에 가장 그 전기차 보급이 활발한 곳이기도 하고요. 테슬라의 공장도 이 캘리포니아에 있죠. 자, 이런 환경 규제를 왜 하게 된 걸까요? 최근에 캘리포니아 산불 뉴스 혹시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경변화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이슈가 아닌 거예요. 유럽이라든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환경 문제라는 것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절실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전기차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전기차가 가져올 미래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바로 유럽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 시장 중 하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자동차 수출 시장이겠죠. 자, 이런 시장에서 언제? 2030년 가까운 미래에 아예 내연기관을 못 타고 다니게 하겠다, 못 팔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전기차가 등장을 했고 전기차가 자동차 산업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한 대에는 무려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요. 이 부품 하나를 만드는 회사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물론 한 회사가 여러 가지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략 자동차 한 대에 2만 개의 회사가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요. 이 자동차 부품 내에서요. 약 한 30% 가까운 부품들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죠. 엔진. 그리고 이 엔진의 출력을 전달하는 구동계라고 하는 뭐 트랜스미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부품들. 이게 사실은 자동차에서 가장 핵심이고 고부가 부품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엔진이 없어지는데 엔진 오일은 필요할까요? 이 엔진 오일 같은 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2만 개의 부품 회사와 함께 움직이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산업이 그 근본부터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화석연료를 태워서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유럽과 미국의 그 환경 규제 움직임도 같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금형, 철강 뭐 이런 각종 산업들과 연관관계를 가지던 자동차가 거의 노트북과 같은 전자장치화 된다는 것이죠. 현재 자동차의 미래는 결국은 전기차가 내연기관들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 속에서 전기차가 각광을 받고 있고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미래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전기차가 왜 이슈인지, 왜 주식시장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지 어느 정도 좀 감은 잡으셨나요? 자, 이 감을 잡으셨다면 우리 이박수 채널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많은 이슈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